안녕하세요. 하드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3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번에는 프로세스이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PTE 그리고 PFN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VAD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은 실습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오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매핑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상주소를 어떤 실제 접근하고 싶은 물리 어드레스 공간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리 어드레스를 실제로 접근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단계가 단계인 만큼 우선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맵들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는 접근이 안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는 내가 원하는 물리 어드레스에 접근하는 그런 연습은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연습이 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내가 원하는 물리 어드레스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커널 매핑 메모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보통 사용하는 가상주소, 우리가 선형주소라고 얘기하는 그 가상주소는 크게 사용자 레벨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커널 레벨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사용자 레벨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커널 레벨에서 접근하는 그런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레벨,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가상주소는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스레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커널 레벨의 가상주소는 커널 레벨 스레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물론 커널 레벨의 스레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가상주소, 그러니까 사용자 레벨의 가상주소에 대한 접근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예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사용자 레벨의 코드, 사용자 레벨의 스레드에서는 사용자 레벨의 가상주소만 접근하고 커널 레벨의 코드에서는 커널 레벨의 가상주소를 접근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상주소를 얘기할 때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는 좀 혼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맞다 이렇게 막 우기시고 서로 싸우시고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 해석도 다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프로세스가 모두 3개가 있어요. A, B, C. 근데 그 3개의 프로세스는 사실은 사용자 레벨의 공간 그리고 커널 레벨의 공간, 양쪽의 공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2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 B도 2개가 있고 프로세스 C도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위쪽의 공간,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의 사용자 레벨의 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사용자 레벨의 공간은. 그런데 아래쪽의 커널 레벨의 공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해석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프로세스는 3개지만 우리가 커널 레벨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스레드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의 개수는 3개다. 그런데 그 안에 유저 공간에서 동작하던 스레드가 커널 레벨로 제어를 옮겼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커널 레벨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커널 레벨 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이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 레벨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죠.
왼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프로세스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커널 레벨을 별도의 프로세스로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커널 레벨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그 프로세스의 이름을 NTOS-KRNL.exe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게 다른 해석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공간은 오른쪽 그림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쪽 레벨의 것들을 프로세스의 별도의 프로세스로 보는 거고 커널 레벨에 동작하는 걸 또 별도의 프로세스로 해석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그림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리눅스, 예전에 리눅스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 비슷한 해석이 정확히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요즘의 리눅스는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요즘의 리눅스도 역시 왼쪽 같은 그림의 해석이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두 가지 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가상주소를 내가 원하는 물리메모리 공간으로 맵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접근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핑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었죠? 그 용어가 바로 PT입니다. PT. 그쵸? 여기 PT라고 적혀 있죠. 이 PT를 가지고 가상주소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즉 왼쪽에 있는 이 주소 공간은 가상주소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가상주소 공간이 PT에 의해서 적당하게 해석이 되면 대응되는 물리주소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주소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접근하고자 하는 그 주소, 접근하고자 하는 이 물리메모리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주소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PT가 필요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시니까 이 그림은 가상주소가 이렇게 연속적이고 순서적인 데 반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물리주소는 이렇게 불연속적이고 비순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가상주소는 연속적이고 순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리공간은 어떻게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정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mmapIOSpace라는 함수를 배우시게 되는데 이 mmapIOSpace는 결국 연속적이고 순서적인 어떤 메모리를 맵하는 데 쓰는 함수입니다. 연속적이고 순서적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리 페이지가 지금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고 만약에 1번, 2번, 3번의 메모리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mmapIOSpace 함수 하나만 가지고 이 전체 공간을 맵할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그림에서는 이렇게 맵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 mmapIOSpace 함수를 3번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3번. 왜냐하면 1번, 2번, 3번에 대한 물리메모리 공간이 서로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도 비순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mapIOSpace 함수는 각각 한 번씩 써서 PT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1, 2, 3 이 메모리가 연속적이다, 순서적이다 라고 하면 단 한 번의 mmapIOSpace로 mapIOSpace 함수를 가지고 맵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 mmapIOSpace 함수에 의해서 맵되는 이 주소는 어떤 레벨? 바로 커널 레벨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가상 주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mmapIOSpace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함수이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접근하고 싶은 매핑을 하고 싶은 물리 주소가 되겠죠. 왼쪽 그림 앞에서 보셨던 그림에서 바로 요 어드레스, 요 공간에 대한 주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number of bytes. 자, 바이트 크기로 나타내는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큼의 메모리를 맵들 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소한 contiguous, 즉 연속적이고 순서적인 메모리에 대해서만 맵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라미터는 캐시 타입.
캐싱에 대한 매핑 옵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쓰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메모리 맵들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드라이버에서 맵들을 해서 사용하려는 그 공간이 램이다 그러면 실제로 속도를 생각해서, 성능을 생각해서 캐시드 또는 라이트 컴바인드라고 하는 옵션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램의 경우에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속도 때문에 이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하는 그 공간이, 이 물리 어드레스 공간이, 즉 왼쪽에서 말하는 이 공간이 사실 램이 아니고 PCI 익스프레스나 PCI와 같은 어떤 외부의 어떤 카드, 어떤 버스, 그 버스가 제공하고 있는 물리 어드레스 공간의 개념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램이 아니기 때문에 캐시 속성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캐시 속성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캐시 속성을 쓸 수 없는 메모리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non cached라는 옵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non cached. 저는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저는 non cached를 썼습니다. 알겠죠? non cached를 썼습니다. 캐시 속성을 쓰고 안 쓰고는 어떻게 보면 성능의 차이를 가질 수 있거든요. 램을 가지고 캐시드 속성을 썼다, non cached 속성을 썼다, 이 말은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캐시를 통해서만 메모리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캐시드가 성능이 가장 좋겠지만, CPU의 개입이 없이 별도로 주변 장치가 서로가 서로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경로상의 메모리 주소라면 CPU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 메모리라면 맵들을 하실 때는 non cached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습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소스를, 샘플 드라이버 소스를 한번 열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34번 예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해서 직접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로 나눠져 있습니다. 34번 예제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예제 보도록 하죠.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가상 주소를 하나 받아오기 위해서 unsigned character pointer라는 형식으로 변수 하나를 정의를 했어요. 이 변수에 들어갈 값은 가상 주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가상 주소냐면 내가 접근하기로 약속한 어떤 물리 주소, 그 물리 주소를 접근할 때 사용할 가상 주소가 바로 이곳에 담겨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아래로 보시면 create 파일, 뭐 이건 여전히 예전이나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create 파일을 하고, 그리고 close handle, 요 사이에 create 파일과 close handle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바로 read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부터는 저희가 캔슬이라든지 뭐 오버랩드, 비동기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훨씬 코드가 복잡해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동기식 IO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식 파일 핸들을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create 파일 할 때 오버랩드 옵션을 뺐죠. 옛날의 예제처럼 제가 뺐습니다. 간단하게 create 파일을 하고, 그리고 read 파일을 썼어요. read 파일에서 얻어오는 값이 뭐냐면 p 버추어 어드레스에 담겨지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 변수에, 요 p 버추어 어드레스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담아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크기는 얼마큼이냐면 바로 사이즈 오브는 unsigned character pointer, 그러니까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만큼만 읽어오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함수가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치게 되면 바로 이 p 버추어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어떤 주소 값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 값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printf로 출력을 했죠. 어떤 주소가 맵드가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 주소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커널 레벨 주소이기 때문에 유저 레벨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 주소 값이 뭐다라는 걸 확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키나 누르도록 기다렸다가 종료하는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예제를 먼저 돌린 화면을 보여드리고 또 드라이버 쪽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상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상 머신이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 컨솔 어플리케이션, 요걸 한번 제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솔 어플리케이션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아무 키나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맵드된 어드레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좀 제가 확대를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확대를 하는데, 이제, 자, 약간 버벅대네요. 자, 보세요. 자, 어떻게 있습니까? FFFF DA0125A0C000. 어때요? 주소가 굉장히 크죠? 커널 레벨 주소잖아요. 그죠? 이 주소가 지금부터 내가 맵드한 그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접근할 때 쓸 가상 주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드라이버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쪽도 그렇게 예전에 보셨던 실습 예제 중에 우리가 캔슬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복잡한 예제와 다르게 이 예제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제가 아주 심플하거든요. 자, 어떻게 제가 이제 준비했나 그걸 보셔야 되는데 먼저 드라이버 엔트리를 보셔야 돼요. 드라이버 엔트리. 드라이버 엔트리는 언제 호출되는 겁니까?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호출되는 거죠. 드라이버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그때에 미리 제가 이렇게 mmapIOSpace라는 함수를 써서 맵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올라갈 때 미리 맵들을 시켜놔도 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에서 보시면 커널 레벨에서 사용하는 주소들은 전부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맵들을 어느 공간에서 하든 간에 이 프로세스 공간에서 하든 이 프로세스 공간에서 하든 이 프로세스 공간에서 하든 간에 어디서 하든 간에 커널 레벨에서는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드라이브가 메모리 올라갈 때 그냥 미리 맵들을 시켜놓고 그 맵드된 주소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쵸? 달라고 해서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드라이버가 로딩 될 때 이렇게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맵들을 시켰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맵드 할 때 사용한 물리 주소와 크기 그리고 논캐시드라는 옵션이 보이죠? 그렇죠? 물리 주소, 크기, 논캐시드. 자, 저는 지금 샘플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핑할 사이즈를 헥사로 4KB 그러니까 0x1 빵빵빵이라고 하는 크기만큼만 맵들을 시켰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가 있다면 더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리 어드레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은 실습 과정 중에 별다른 어떤 파라미터 패싱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주소를 접근하도록 했냐면 바로 여기를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요 타겟 피지컬 어드레스. 여기 지금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보세요. 보시면 0000000000 다 0이죠? 그쵸?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주소 공간 중에서 0번지로 되어 있는 진짜 0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공간 0번지. 그 0번지를 4KB만큼만 맵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리주소를 0번지를 4KB만. 그래서 그 코드가 바로 이 드라이버 엔트리의 아래쪽에 있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해하시죠?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드라이버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항상 반납을 제대로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아예 이렇게 드라이버 엔트리에다 코드를 넣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반납하는 코드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연습이에요. 연습. 그런 식 어떤 드라이버 코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이렇게 맵들을 시켰으니까 반대로 해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해지하는 작업은 언노드에서 하겠다. 그래서 언노드에 가시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mmapIOSpace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던 가상 주소에 대한 언매핑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커널 주소에 대해서 맵도하고 언맵도 하는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 상태로 이제 그 다음 보실 건 뭐냐면 리드가 되겠습니다. 리드. 결국 리드 때 사용자가 전달해준 그 버퍼의 주소로 즉 pp 시스템 버퍼라고 하는 이곳의 내용물로 내가 준비했던 이렇게 커널 레벨에 맵된 버추어 어드레스 값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 값 역시 사이즈 오브 해서 언사인드 캐릭터 포인터 실제로 주소에 대한 크기 바이트만큼 64비트는 8바이트가 되겠죠. 그 크기만큼 이제 돌려주고 싶다라고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셨던 바로 그 가상 주소가,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셨던 이 가상 주소가 바로 여기서 돌려준 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p 커널 레벨 맵드 버추어 어드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라이버가 로딩돼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알았잖아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윈디버거를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한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죠? 가상 주소를 출력하고 클로즈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윈디버거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디버거죠? 자, 윈디버거로 붙였습니다. 그쵸? 자, 윈디버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자, 무엇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연습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리뷰가 되겠네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소, 맵드된 주소는 바로 FFFFDA0125A0C0이죠. 자, 이 주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지금 유저 레벨 공간에서 잡힌 주소인가요? 커널 레벨에서 잡힌 주소 공간인가요? 커널 레벨이죠. 그러니까 유저 레벨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당하는 유저 프로그램을 현재 프로그램으로, 현재 스레드가 되게끔 이렇게 전환할 필요는 없겠죠. 항상 보이는 주소일 테니까. 그래서 윈디버거에서도 그냥 바로 접근이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소 값을 한번 제가 여기서 직접 메모리를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라는 건 바이트 단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FFFFDA 좀 길죠? 0125A0C00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소가 지금 여기 출력된 주소예요. 맵드가 된 주소란 얘기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펼쳐졌죠. 자, 어떤 값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값이 출력된 게 확인이 됩니다. 즉, 우리가 준 이 주소에 대한 이 어드레스 값, 요 데이터를 덤프를 시켜봤더니 가상 주소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물리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주소 제가 몇 번지를 맵드를 시켰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0번지를 맵드 시켰다고 그랬죠? 0번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본다고 배웠어요? 자, 느낌표 db. 느낌표 db는 물리 주소를 볼 때 쓰는 명령이라고 했었죠? 0번. 자, 이번엔 똑같은 이제 0번을 물리 주소 개념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표 db 0이라고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의 결과 아래 결과 어떻습니까? 어때요? 정확히 똑같죠? 예, 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이 값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위에 보시는 거하고 동일한 메모리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맵드가 제대로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맵드된 내용을 PTE 수준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PT 배웠죠? 자, 이렇게 맵드가 된 가상 주소를 놓고 PT를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느낌표 PT, 그리고 가상 주소를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느낌표 PT 그리고 이 가상 주소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보겠다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PT가 몇 번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FFFF A16D009ED060 여기에 PT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윈도우는 이걸 가상 주소 수준에서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실제로 MM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서는 가상 주소가 사용되지 않죠. 바로 물리 주소가 사용이 됩니다. 자, PT를 지금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들어있길래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지. 그럼 이제 이 주소 값을 봐야겠죠. 자,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PT 엔트리는 몇 비트라고 했습니까? 64비트, 8바이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DQ로 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DQ로 이렇게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Q 해서 이 주소를 8바이트 단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바이트 단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8바이트 단위로 묶여서 보여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메모리, 처음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PT가 되겠습니다. PT.
그러니까 지금 가상 주소가 어떤 주소였어요? 가상 주소 요거잖아요. 요 주소가 요렇게 되어 있는 PT를 참조하게 된다는 거죠. 즉, 요 가상 주소가 요 PT를 참조하게 되어서 그래서 주소 변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바로 앞선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자, 가상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PT는 총 아래서부터 64비트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아래쪽 12비트는 예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머지 비트에서 이렇게 쭉 앞으로 쓰게 된다. 그런데 총 비트 수는 모두 40비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요만큼이 실제로 PT에서 사용되는 물리주소를 위한 공간이다. 아래쪽은 예약된 공간 12비트를 안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주소 쪽의 해석은 요거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가상주소가 이거잖아요. 그쵸? 가상주소가 요거니까 실제로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가상주소는 지금 이거예요. 그쵸? 가상주소가 이제 해석이 될 때, 자,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수업을 다 보시면 이해하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가상주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맨 뒤에 헥사로 3자리, 12비트. 그 다음에 9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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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비트. 총 9비트로 해서 4, 9, 36. 36개의 비트. 그러니까 36개가 되려면은 4, 9, 36.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필드를 나눠본 거죠. 요건 사용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그죠? 뒤쪽에 세 자리는. 그 다음에 앞에 부분도 사실은 부호의 확장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가운데 있는 얘네들이 이제 해석이 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얘네들 총 36개 비트 여기 있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서 그래서 물리주소로 변환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찾아진 PT에 들어있는 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바로 PT입니다. PT 값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보기 편하라고 구분된 거니까. 자, 이 PT도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12비트 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총 40비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12비트 빼고, 나머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만 의미를 가진다. 라고 했었죠.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게 뭐 대신, 요거 대신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요 필드가 바로 요 필드로 요 필드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 부분, 요 사용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오프셋이니까 오프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MU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여기에 붙으면 여기도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뒤는 오프셋이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접근했던 주소는 이 주소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주소가 0번지가 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려는 주소, 즉 이 가상 주소의 값은 0번지가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같은 내용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 PT 값을 이렇게 안 보고 구조체 씌워 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DT로 해서 PT2로 보겠다 그러면 MMPT 해가지고 이걸 보는데 레벨 2로 보겠다 그 깊이를 2단계까지 내려서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같은 PT 내용을 이렇게 보지 않고 요 해당하는 요 필드의 값을 해석해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DT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시면 하드 쪽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밸리드하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소유자는 커널이다, 커널 레벨이다, 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페이지 프레임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0이죠. 0. 이게 아까 우리가 해석했을 때 썼던 바로 그 내용이죠. 요 0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 값이 바로 0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을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정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커널 레벨에서 메모리 접근하는 게 가능하구나를 알았으니까 뭘 해봐야 돼요? 유저 레벨에서 접근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재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